19세기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19세기 사회와 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영상을 같이 촬영을 할 건데요. 그 부분도 같이 보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독립유혈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태평양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파리 조약이 있죠. 이거는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토를 매입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진행하면서 영토 확대가 일어납니다. 어디까지? 태평양까지.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넓은 나라로 결론을 맺게 되죠. 하지만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가 대립을 하더라 라는 부분이 미국의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거가 좀 중요하죠. 그러면서 남부와 북부 간의 대립이 나타났고, 이 산업혁명과 관련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남북전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는 임금 노동자, 즉 공업이 발달한 사회였는데, 남부는 이제 뭐예요?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목화를 생산하는, 즉 여기는 농업이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는 노예제도 확산에 반대하는 거고요. 남부는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게 북부와 남부의 차이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같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역의 형태로 북부는 보호무역을 진행했고요. 남부는 자유무역을 진행했고, 북부는 연방주의를 강조하죠. 연방정부를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남부는 이제 각국의 지방자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노예제도의 혁신을 반대한 누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 사람이 뭘 주장하려고 해?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항해서 남부 11개 주가 반대하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이게 바로 샘터 요새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샘터 요새 전투에서 남부와 북부를 치면서 시행된 사건이 이 남북전쟁인데요. 이 전투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그 가운데 요 사이에 우리가 얘기할 만한 거, 일단 노예제 폐지시키죠. 첫 번째, 남부가 이겼습니다. 남부가 돈이 많고 여건이 되니까. 근데 얘가 노예제 폐지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무슨 전투? 게티스버그 전투. 그러면서 북부가 남부를 이겼다라는 것까지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가 남부를 이기면서 자연스럽게 북부 중심의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북부가 이기면서 노예제도도 그냥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전후 발전이 진행이 되면서 전쟁의 피해가 복구화되는 모습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횡단철도 요가 완성이 되더라. 저희 이 부분 앞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화, 19세기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이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얘기가 나옵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 문제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 혁명 같은 대륙에서 독립한 국가가 발생했어요. 지금 같은 대륙에서 독립한 국가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고요. 그다음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계몽 사상과 그다음에 저항권 사상, 그다음에 국민주권 사상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었죠.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식민지에 대한 유럽의 통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여기는 원래 일단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미국이 뭘 발표했죠? 멀로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죠. 이 멀로 선언의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 아메리카와 유럽 서로 뭐예요? 노터치를 강조하는 거죠. 서로 각자 살자 라는 거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들이 하나하나 독립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IT가 독립합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들 중심이 되는데, 이거 주도한 사람 투상 류베르티르
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공화국이 되었죠. 그 다음에 크리오요라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오요라는 계층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이 있었죠. 시몬 볼리바르 그리고 산마르티니. 크리오요 대표적인 계층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의 독립에도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보이게 그 독립을 하고 나서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서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영국도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지원은 해줘요. 지원은 해주지만 지원한 이유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부분 때문이었고, 스페인으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뺏고 싶었던 거지 이 지역의 독립을 진심으로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넘기시면 19세기 사회문화 발전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고 자연에 따른 진화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진화해 왔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그다음 멘델이 유전 법칙,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열성과 우성을 기반으로 하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엑스선 발견한 거 있었고, 그다음에 에디슨이 전구와 축음기 등을 발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모로 이제 사회를 넓히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벤담이 등장하는, 벤담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일부를 희생할 수 있다는 뭘 발표했냐면 공리주의라는 걸 발표하죠. 공리주의라는 걸 발표합니다. 공리주의란다. 벤담은 죄송해요. 벤담은 라는 걸 발표를 했죠. 색깔이 또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기능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콩트는 실증주의를 제시했습니다. 콩트는 실증주의를 제시했어요. 콩트는 실증주의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게. 그 뒤에 등장하는 이제 또 지워졌네요. 랑케는 객관적인 기로에서 이거는 사료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해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 이름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방임주의에서 여러분들 뭐 배우셨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래서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합니다. 이 최소한의 역할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외교, 그 다음에 도로, 건설 같은 거, 그 다음에 국방,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는 것만 합니다. 나머지는 그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를 중시합니다. 낭만주의를 중시하는데 19세기 중반 같은 경우는 이 낭만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회를 되게 아름답게 보자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지금 주변에 큰 소리가 나서 잠깐 껐어요. 그래서 낭만주의는 개인의 감성을 상당히 많이 중시하는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를 최대한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려고 했던 사상이 낭만주의다라는 겁니다. 바이런이랑 하이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낭만주의가 19세기 후반이 되면 사실주의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위해서 등장한 건데요.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요거 등장하게 된 이유는 산업혁명 때문이죠.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너무 사회 내에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이 등장한 거죠. 사회 내에 너무 안 좋은 부분이 등장하면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나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등장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하나하나 사람들 사이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사람들을 깨끗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언제까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또 언제까지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갖다가 언제까지 좋게 볼 것이냐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모순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그 부분까지 좀 이제 같이 찾아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일단은 그래서 현실에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 산업혁명 시기에 이후에 사회의 혼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두 명을 볼 건데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쿠르베가 있습니다. 쿠르베 있고요.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 자연주의적 사상 있죠. 그래서 화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인상과 색채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네가 있습니다. 모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문학이랑 음악은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19세기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20세기 관련된 부분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